지금 QLD, TQQQ로 인생을 당겨오려는 분들 딱 한 가지만 먼저 아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돈을 벌어주는 게 아니라 습관을 증폭시킵니다. 습관이 엉망이면 계좌가 먼저 고장나고 습관이 단단하면 시간이 내 편이 됩니다. 30만원까지 쪼그라들었던 계좌를 결국 세 자리 자산까지 끌고 간 트레이더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종목이 특별했던 게 아니라 본인이 망가지는 패턴을 기록으로 잡아냈다는 겁니다. 처음엔 누구나 비슷합니다. 처음엔 의욕이 과해서 거래가 많아지고 손절은 늦어지고 준비 안 된 진입을 하고 그러다 한번 크게 맞고 멘탈이 꺾입니다. 그 다음부터 갈립니다. 핑계를 붙이면서 더 세게 베팅하느냐 아니면 자기 자신을 분석해서 습관을 뜯어고치느냐. QLD, TQQQ도 똑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성장의 지름길로 보지만 실제로는 성격 검증기입니다. 내가 조급한 사람인지, 내가 불안하면 버튼을 누르는 사람인지, 내가 수익 나면 거만해지는 사람인지 이걸 QLD, TQQQ가 아주 크게 보여줍니다. 대부분 여기서 착각합니다. 레버리지로 빨리 불리려면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요. 더 많은 뉴스, 더 많은 차트, 더 많은 지표. 그런데 진짜 핵심은 반대입니다. 정보가 아니라 거래를 줄이는 능력입니다. 한 모니터만 본다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보는 걸 줄여야 실수가 줄고 이 실수가 줄어야 복구가 가능해집니다. 돈을 빨리 벌기 시작하면 사람은 진짜로 고장납니다. 내가 세상의 중심받고 내 판단이 신의 계시처럼 느껴지고 더 크게 더 자주 더 빨리 하고 싶어집니다. 그때 하늘에서 찍어 누르듯 손실이 나옵니다. 그 트레이더가 학습된 겸손이라고 표현한 게 그겁니다. 레버리지에서는 이 구간이 훨씬 빨리 옵니다. QLD, TQQQ는 수익도 빠르지만 처벌도 빠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30만원까지 떨어졌던 사람이 다시 올라온 방식에서 QLD, TQQQ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규칙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멋있는 말 말고 실제로 계좌를 살리는 방식만요. 먼저 딱 한 줄로 정리합니다. QLD, TQQQ는 투자 상품이기도 하지만 사실상 리스크 관리 훈련 도구입니다. 이걸 투자라고 생각하고 감으로 접근하면 트레이딩처럼 망가집니다. 반대로 트레이딩처럼 규칙으로 접근하면 투자처럼 굴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계좌를 회복한 전환점은 본인의 거래를 녹화하고 다시 본 순간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힌트입니다. 대부분의 실패는 시장 때문이 아니라 내 손가락 때문입니다. 들어갈 이유가 불명확한데 들어간다. 손절 기준을 정했는데 미룬다. 이겼을 때는 커지고 졌을 때는 더 커진다. 이런 패턴을 본인이 못 보면 평생 반복합니다. 레버리지는 그 반복 속도를 3배로 올립니다. QLD, TQQQ 투자자에게 이걸 어떻게 적용하느냐? 똑같이 하면 됩니다. 대신 화면 녹화가 아니라 내 행동을 기록하면 됩니다. 나는 언제 QLD, TQQQ를 사고 싶어지는가를 적으셔야 합니다. 대부분은 상승장에 사고 싶어지고 하락장에 팔고 싶어집니다. 이 본능을 인정하는 게 시작입니다. 인정하고 규칙으로 막아야 합니다. 이날은 어떤 날에 충동 매수를 하는가를 적으셔야 합니다. 잠을 못 잤다. 업무에서 스트레스 받았다. 가족과 다퉜다. 전날 수익이 났다. 이런 날에 손이 더 빨리 나갑니다. 레버리지에서는 이게 계좌를 찢습니다. 산만은 어떤 뉴스를 보면 멘탈이 흔들리는가를 적으셔야 합니다. 금리, 환율, 전쟁, 악재 이런 게 아니라 내 성향을 흔드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 키워드를 알아야 뉴스 다이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준비입니다. 이제부터는 운용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없애면 QLD, TQQQ는 투자 상품이 아니라 감정 확성기가 됩니다. 첫째, 돈을 나누셔야 합니다. 그 트레이더는 트레이딩 계좌를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세팅했습니다. 이 개념을 QLD, TQQQ에 그대로 가져오셔야 합니다. 레버리지 계정은 인생 전체가 걸리면 안 됩니다. 인생 전체가 걸리는 순간 손절을 못하고 물타기를 하고 결국 장기 투자라는 말로 합리화합니다. 그건 장기 투자가 아니라 탈출을 미루는 겁니다. 둘째, 시간을 나누셔야 합니다. 매일 쳐다보면 뇌가 과열됩니다. QLD, TQQQ는 하루만 봐도 흔들릴 만큼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서 확인 시간 자체를 룰로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평일은 한 번, 주말은 한 번, 그 외에는 앱을 닫는다. 이런 식으로요. 시간이 자유로워지고 싶어서 시작한 투자가 시간의 감옥이 되면 끝입니다. 셋째, 기준선을 나눠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QLD, TQQQ를 살 때 레버리지 ETF 가격만 봅니다. 그런데 이게 제일 위험합니다. 기준은 본주로 잡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나스닥 100을 따라가는 QQQ, 반도체면 SOXX, 비트코인이면 현물 흐름, 이렇게 기준선을 정해두고 QLD, TQQQ는 그 그림자를 탄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제 실전으로 들어갑니다.
QLD와 TQQQ는 같은 나스닥백을 보지만 체감은 다릅니다. QLD는 2배, TQQQ는 3배입니다. 말은 한 배 차이인데 멘탈은 완전 다른 게임입니다. 큰 하락장에서 2배와 3배는 회복 시간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선택 기준은 단순합니다. 내가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입니다. 흔들리면 끝입니다. 흔들리면 규칙을 깨고 규칙을 깨면 레버리지는 독이 됩니다. 그래서 선택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잠을 잘 자는 사람이면 더 강한 레버리지로 갈 수 있습니다. 내가 잠을 못 자는 사람이면 레버리지는 낮추는 게 수익률을 높입니다. 이게 말이 안 맞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맞습니다. 투자에서 가장 비싼 비용이 멘탈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이 매수 규칙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번에 올인하고 싶어 합니다. 30만원에서 세 자리까지 이런 스토리를 보면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스토리의 진짜 핵심은 올인이 아니라 회복 시스템입니다. 계좌가 바닥을 찍었을 때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갔던 겁니다. QLD, TQQQ도 회복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가장 쉬운 형태는 분할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투자했을 돈이 100이라고 하면 60은 기본 매수, 30은 하락 매수, 10은 비상금으로 나눕니다. 숫자는 바뀌어도 됩니다.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구조가 있으면 하락이 와도 행동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구조가 없으면 하락이 올 때마다 결심이 바뀝니다. 그리고 타이밍은 단순하게 가져가셔야 합니다. 기준선을 정해둔 본주가 일정 기준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 분할 매수한다. 예를 들면 21선 아래 구간에서만 분할 매수를 한다. 이런 식의 단순한 규칙이 레버리지에서는 강합니다. 복잡한 규칙은 지키지 못하고 못 지키는 규칙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이 매도 규칙입니다. 레버리지 투자자가 망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익이 났는데도 안 파는 게 아니라 수익이 날 때 더 흥분해서 더 사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치명적입니다. 상승장에서 계좌가 커지면 리스크도 커진 걸 모릅니다. 그래서 꼭 해야 하는 게 상승장에서 리스크를 줄이는 매도입니다. 예를 들어 전고점 또는 전고점 부근이 오면 보유 물량의 일부를 줄입니다. 그리고 줄인 돈의 일부는 배당 자산이나 현금으로 옮깁니다. 이렇게 하면 무엇이 좋아지느냐? 다음 하락장에서 공포가 줄어듭니다. 공포가 줄어들면 그때는 오히려 매수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레버리지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은 하락장에서 사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하락장에서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상승장에서 미리 만든 안전지대에서 나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나는 장기 투자니까 절대 안 판다. 이 말 자체가 위험합니다. 레버리지 ETF는 장기 투자 철학이 아니라 장기 투자 규칙이 있어야 살아남습니다. 규칙 없는 장기 투자는 사실상 방치입니다. 그리고 방치는 변동성이 큰 상품에서 계좌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드립니다. QLD, TQQQ로 부자가 되는 사람은 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더 무감정한 사람입니다. 무감정이라는 말은 차가운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시스템 밖으로 빼는 사람입니다. 이제 현실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시드가 3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3천만원이든 핵심은 같습니다. 시드가 작을수록 레버리지를 더 쓰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시드가 작을수록 더 중요한 건 생존입니다. 살아남아야 복리가 붙습니다. 예를 들어 매달 50만원을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QLD, TQQQ를 하고 싶습니다. 이때 매달 50만원을 전부 한 번에 TQQQ로 넣는 순간 변동성의 멘탈이 휘청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신 50만원 중 일부는 QLD, 일부는 TQQQ, 일부는 현금으로 두고 매수 조건을 본주 기준으로 딱 정합니다. 그리고 전고점 근처에서는 일부를 줄입니다. 이렇게 하면 수익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계좌가 오래 살아남아서 결과적으로 더 크게 갑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트레이더는 여행 중에 트레이딩을 하다가 큰 실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시차가 안 맞고 술도 마시고 판단이 흐려져서요. 이건 투자에서도 그대로입니다. 피곤한 날, 술 마신 날, 일정이 꼬인 날, 그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룰이 필요합니다. 레버리지에서는 행동하지 않는 게 최고의 행동인 날이 정말 많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럼 언제 크게 벌 수 있나? 이렇게 도심하면 부자 못 되는 거 아닌가? 정답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벌 수 있는 구간은 시장이 아니라 본인의 규칙을 지킨 시간에서 나옵니다. 레버리지는 단기간에 돈을 벌게 해주기도 하지만 대부분에게는 단기간에 계좌를 부수는 쪽이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큰 돈을 버는 법이 아니라 큰 실수를 안 하는 법입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하십니다. 그럼 레버리지는 하면 안 되는 건가? 레버리지는 도구입니다. 칼입니다. 요리사가 잡으면 밥이 되고 아이가 잡으면 다칩니다. 레버리지를 쓰고 싶다면
먼저 요리사의 루틴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루틴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장 열리기 전에 딱 10분, 오늘은 할 일이 있는지 없는지 판단합니다. 할 일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할 일이 있으면 미리 정한 조건대로만 분할 매수합니다. 장 끝나고 나서 5분, 내가 규칙을 지켰는지 체크합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 단순함이 17년을 버티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영상의 진짜 핵심을 한 번 더 받겠습니다. 30만원에서 세 자리까지 갔던 사람은 매번 이기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럴 때 잃는 방식을 고친 사람이었습니다. 늦게 손절하는 습관, 준비 안 된 거래, 너무 많은 거래, 이런 걸 지워나갔다고 했습니다. QLD, TQQQ 투자자도 똑같습니다. 늦게 손절하는 습관이 아니라 기준 없이 버티는 습관을 지우셔야 합니다. 준비 안 된 거래가 아니라 준비 안 된 추가 매수를 지우셔야 합니다. 너무 많은 거래가 아니라 너무 자주 확인하는 습관을 지우셔야 합니다. 이 세 개만 지워도 레버리지는 독에서 도구로 바뀝니다. 본 영상은 투자 판단의 참고를 위한 교육 내용이며 최종 결정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